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에서도 한방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송한의원에서 최재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자폐증 환자라든지 이제 불면증 환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 자폐증 환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자폐증 환자들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네. 음과 양으로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떤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든지, 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두드러지는 게 많은 것을 양적인 걸로 보고 네네. 자꾸 숨는다든지, 물론 뭐 자폐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대인 기피라던가 사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음적인 부분이 당연히 많은데, 네. 그래도 그 와중에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막 제 한국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싸댄다거나 네. 막 이렇게 까불고 정신없게 하는 애들도 있는가 반면에 네.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려 그러고 네. 숨으려 그러고, 이런 양과 음으로 구분을 네. 먼저 하는 게 이제 선별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게 먼저 되면 너무 이게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적인 사람들은, 아이들은 양을 더 진도를 나가면 될 것이고, 네. 너무 양쪽으로 나간 게 문제인 사람은 양을 조금 억제를 하고 음을 보충하면 될 거거든요. 네. 제가 음양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벌써 큰 그림은 단락이 지어지죠. 네. 그러면 음양 중에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오행을 보는 겁니다. 네네. 오행이라는 게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그 자폐아들 자체도 오행, 뭐 목화토금수 얘기하는데요. 네. 그 중에 분명히 치우치고 모자라고 쏠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어떤 침법을 쓰고, 네. 그러면 침에도 음과 양이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네. 오행이 다 캐릭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음양 오행을 어떻게 선별해 가지고 그 환자가 갖고 있는 허실을 분류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법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대로 쓰면 사실은 예외 없이 이 환자도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네.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 들어서 자폐 아들이나 ADHD 아이들을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네. 봤을 때 굉장히 상당히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져봤어요. 네. 근데 또한 이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게 침이나 이런 걸로 이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뭐랄까 불면증이나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된 동기도 그런 층이었는데, 네. 침 중에서 이제 삼초라고 하는 경락이 있어요, 몸에. 심포하고 삼초 같은 경우는 경락 중에서 그 기능은 있는데 그 네. 구조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도. 사실 뭐 경락들은요, 뭐 해부해도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만은, 그 정신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알고 봤더니 삼초 경락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초 경락을 그것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에 불면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치료된 것이 동기가 돼서 제가 이런 불면증 정신과 질환 쪽을 치료하는 어떤 하나의 큰 동기가 부여가 됐어요. 근데 한약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양으로 보면 밤은 음이잖아요. 네. 낮은 양이고. 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거는 음이라고 하는 시간에 양으로 깨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시간에 양이 넘치니까 양을 좀 덜어내고 음을 충분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의 기운 안으로 양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밤이라는 건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면 원리적으로 이 환자는 자게 돼 있어요. 네. 이 불면증이나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네. 다른 각종 질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불면증 환자들이 보통 좀 심한 경우였을 때 보통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치료가 뭐 잘만 된다면은 불과 몇 주 안에도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조금 힘들면은 이렇게 몇 달씩 갈 경우도 있지만, 그게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네. 거기에 다만 오히려 불면증보다 힘든 거는 네.
그 아이러니하게도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여했던 각종 양약들 네. 이것들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 업 한다, 네. 뭐 줄인다, 안 먹는다, 먹는다 이거 실행하면서 가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자폐아나 ADHD 아이를 갖고 있는 이 부모들이 한방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면 네. 그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것이 뭐 어떤 ADHD나 아주 가벼운 자폐아들 경우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수개월 같은 경우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네. 아주 중증이고 네. 상태가 아주 위중하다고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는 보통 1년 단위 이상은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양약 또한 이제 그런 자폐아들이나 ADHD를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약을 끊게 되면 네. 계속 먹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어른이 돼서 이제 의사분들도 장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네. 약을 끊어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네, 이제 한방도 이제 그런 혹시 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좋아져서 네.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좀 좋아지면 이제 좀 잠시 중단하고 네.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지 이제 그걸 알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방 치료는 전제 조건을 평생 동안 뭐 무조건 한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전제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네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 한약이라는 것은 양약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실상의 그 안에서 실질적인 치료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우리는 계속 거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쓸데없는 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기간까지 음양오행이 차이가 나거나 허실이 있는 부분을 메꿔주면 더 이상은 한약을 네. 투여할 필요가 없죠. 그 기본 전제는 그렇군요. 그겁니다. 네. 평생을 약을 먹는다거나 네. 그런 일은 뭐 없다고 봐도 네.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좀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장 건강에 대한 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이게 그 말은 이제 뇌 건강이 장의 곧 건강, 장의 건강이 뇌의 건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네. 어떤 말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저도 할 수 없이 뭐 뇌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특히 세로토닌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무슨 한방에서 뭐 양의약을 그 접목을 하는 거냐? 물론 접목하면 좋은데 네. 그런 대답을 원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네.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그전에는 뇌에서만 오로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네. 정설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객관적으로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 구글해 네. 보세요. 네네. 지금 이 세로토닌이 장에서 특히 소장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대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네. 것이 속속 밝혀지고 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뇌는 브레인이 오로지 우리가 생각하는 뇌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에 있다. 네. 그 장이 건강하면 뇌가 건강하다. 우울증이나 뭐 자폐를 치료하려면 사실은 그 뿌리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 한방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뿌리 근본 치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그 환자의 장부터 봐야 된다. 말하자면은 쾌변, 쾌식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쾌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장에서 순조롭게 활발하게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 부분부터 조정을 해주면서 네. 뇌의 건강을 유도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어떤 뭐 뇌신경 질환이라든지 네. 뇌질환 환자도 분명히 이거는 치료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장 건강뿐만 아니고 이게 또 특히 이게 뇌를 굉장히 네. 맑게 하려고 이제 이게 보면은요 간혹 잠을 좀 잘 못 잤거나 그러면 이제 좀 혼미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이제 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네. 맑게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선은 뭐 침이건 약이건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뭐 복식 호흡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일단 숨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쉬기가 네, 중요하다. 아까 뭐 네. 음양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라는 게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숨을 쉬되 조금 이제 마음을 의식을 네. 이제 배꼽이나 아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 쪽에다가 이렇게 의식을 내리고 네. 호흡을 조금 깊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스승화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뜨거운 불기운 같은 게 우리는 너무 지금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뭐 셀폰이라든가 뭐 전화라든가 TV라든가 그러니까 요런 기운을 이 단전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더라도 네. 아랫배로 내리면서 네. 이 물과 불의 관계가 균형이 잡히면 그게 바로 머리가 맑아지는 거지. 네. 그걸로 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거기서 탁기를 뺀다던가 담음을 제거한다던가 네. 그런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네. 뭐 한약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기를 튼다는 거, 네. 기를 그렇군요. 트는 거는 호흡을 먼저 해야 네. 된다고 호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단전 호흡을 한번 어렵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환자를 보시다가 나와 주셔서 네.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간송한의원에서 최재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